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34회차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중에 있었던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부주력만 5배당이 적중이 됐었고요. 이제 34회차 최종픽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력 관련해서는 초안 때 좀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경기력 부분들은 이제 최종에서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뭐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단톡방에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1번 인천과 강원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은 2승 3패로 일단은 뭐 최근에는 무승부가 없는 모습, 최근 10경기를 통틀어 봐도 무승부가 좀 적은 그런 특이사항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인천은 주중에 리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홈에서는 5승 5무 2패로 그래도 홈에서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홈에서는 7경기째 최근에 패배가 없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지금 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무승부가 적기 때문에 무승부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홈에서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최근에 뭐 경기력도 이 강원이 그래도 지난 경기 때 분위기 반전을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인천이 주중에 리그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두 팀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무승부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맞대결 전적, 말씀드렸던 맞대결 전적 때문에 이 무승부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이 두 팀의 경기력에서도 저는 좀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천이 그래도 홈에서 좋은 전적이나 홈에서 최근에 패배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패배하지 않는 그림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안과 동일하게 최종픽에서 인천의 단톡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성남 대 전북의 경기고요. 성남은 홈에서는 그래도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주중에 리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홈에 비해서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그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전북이 성남 상대로 강했었고, 이 성남은 지금 전북에게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초안 때는 제가 단통패를 좀 생각을 했었죠. 성남이 주중에 리그 경기도 있고 지금 전북의 흐름이나 뭐 경기력이나 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전북을 성남이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많이 들어서서 초안 때는 성남의 단통패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보다 배당이 좀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북이 원정에서의 떨어지는 전적들, 반면에 성남은 홈에서 그래도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좀 의심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지금 유리해 보이는 전북인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좀 높다라는 점 때문에, 경기력은 사실 전북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 역시 전북 쪽인데,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무승부까지는 좀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북의 연승도 좀 긴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서 한번 이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K리그에서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수원FC 대 제주의 경기고요. 수원FC는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 주중에 리그 경기가 있었고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승 8무 2패로 무승부가 다소 많긴 하지만 그래도 원정에서 2승밖에 없다라는 전적이 있겠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수원FC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 때는 좀 승무 방향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제주가 주중에 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수원FC가 지지 않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으로 승무 투픽을 가져갔었는데, 일단 뭐 최근의 흐름도 제주가 이 주중 경기 때 승리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로테이션을 돌리지 못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원정에서의 좋지 않은 전적들, 그리고 수원FC가 뭐 최근의 흐름이 조금 주춤하고는 있지만 3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력적인 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수원FC고, 경기력도 사실 제주보다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주의
불안한 제공권이라든지 아니면 중앙 공간 충분히 수원FC가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종에서는 수원FC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벌리의 경기고요. 리버풀은 핸더슨과 티아고 알칸타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로버트슨이 결장 예정입니다. 벌리는 롱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지난 시즌은 그래도 벌리가 원정에선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었고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리버풀이 벌리 상대로 강했습니다. 일단 투표율이 너무 몰려가지고 90%가 넘어가는 투표율인데 지금 이 경기를 좀 의심하기에는 리버풀이 그래도 뭐 부상자가 뭐 티아고 알칸타라는 뭐 지난 시즌 뭐 그럭저럭 그냥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활약이었고 핸더슨이 없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로버트스는 치미카스로 대체는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리버풀의 뭐 저한테도 설명을 드렸지만 리버풀이 지금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역습에 좀 취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벌리가 좀 역습을 노리는 팀보다는 제공권을 더욱더 활용하는 팀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반다이크가 있는 상황에서 이 벌리의 제공권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역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리버풀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데 이 벌리의 수비로는 막아내기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리버풀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아스톤빌라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아스톤빌라는 트레제게 그리고 루이즈, 와킨스 일단 와킨스는 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결장 예정입니다. 홈에서는 지난 시즌 원정보다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줬었고요. 뉴캐슬 같은 경우엔 두브라브카 키퍼가 결장 예정이고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좀 많았었던 모습들 그리고 아스톤빌라가 홈일 때는 뉴캐슬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생각보다 배당이 좀 낮게 책정이 돼가지고 저한테는 무승부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최종 때는 승도 좀 받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전적들만 보면 아스톤빌라가 뉴캐슬 상대로 좋았었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에서는 뉴캐슬이 조일록이 들어가긴 했지만 바로 출전할지는 약간 미지수긴 해요. 아마도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스톤빌라가 수비는 굉장히 좀 아쉬웠었긴 한데 지난 경기 공격은 생각보다는 좀 나쁘진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톤빌라가 뉴캐슬이 분명히 좀 라인을 내리고 역습 형태로 나올 텐데 아스톤빌라가 그것을 뚫어낸다면 이기는 그림으로 갈 것 같고 뚫어내지 못한다면 최소한 홈에서는 그래도 무승부까지는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캐슬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뉴캐슬도 수비가 좋진 않기 때문에 이런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아스톤빌라가 뉴캐슬 상대로 최근에 패배가 없다라는 전적들 그리고 배당이 낮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승부 투픽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율도 생각보다는 아스톤빌라 쪽으로 좀 몰려서 저는 이 경기 투픽을 써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스톤빌라의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브랜트퍼드의 경기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에제 그리고 밀리보예비치가 결장 예정이고 홈에서는 6승 5무 8패로 지난 시즌 홈에선 좋은 전적을 보여줬었습니다. 브랜트 같은 경우에는 다실바와 옌센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일단은 뭐 브랜트퍼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압박이나 뭐 제공권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가 좀 빌드업을 많이 해나가는 팀이 아닙니다. 주로 빌드업보다는 좀 빠른 역습을 좀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일단 브랜트퍼드가 압박을 했었을 때 그런 상황들을 보면 상대가 빌드업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은데 크리스탈 팰리스는 사실 그냥 자아한테 때려넣고 자아가 이제 개인 능력으로 좀 풀어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죠. 아니면 뭐 벤테케라든지 뭐 이런 제공권을 좀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에우 선수를 활용한다던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브랜트퍼드의 장점인 그런 압박을 좀 충분히 해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브랜트퍼드가 지난 경기 승리하긴 했었지만 그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던 아스날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투표율도 균등하게 분배가 됐고 투픽으로 가져가기에도 굉장히 좀 난해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단통으로 생각을 했고요. 단통이라면 무승부보다는 그래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조금 더 믿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승으로 초안과 동일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리즈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리즈는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요렌테가 결장 예정입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드레 고메즈와 하메스가 결장 예정입니다. 일단 이 경기는 사실 뭐 두 팀의 경기력 그리고 경기 스타일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이 좋아 보이긴 해서 사실 투픽으로 승패 투픽을 좀 추천드리고 싶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리즈가 정배당을 받았고 저는 이 경기보다는 다른 경기에 폴더를 쓰고자 조금 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에버튼도 중원에서의 안드레 고메즈나 하메즈의 결장 예정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 승패 방향으로 떨어진다면 리즈가 지난 경기 이 맨유 상대로 개 털렸었죠. 근데 그런 털리는 과정에서 보면 결국에는 그런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좀 많았었는데 에버튼이 역습이 나쁘진 않긴 하지만 에버튼의 더 좋은 부분들, 더 좋은 장점들은 이런 역습에서의 모습들보다는 조금 더 제공권을 활용하는 이런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모습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리즈가 오히려 에버튼의 공격을 막아내고 역습을 갈 때 그런 에버튼이 좀 수비적으로 압박에 고전하는 부분들이나 뒷공간을 봤을 때 리즈가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당에서는 정배당이지만 투표율에서는 역배당을 받고 있는 리즈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단통이라면 리즈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맨시티 대 노리치의 경기고요. 맨시티는 필포덴 그리고 귄도안이 결장 예정이고 노리치는 에르난데스와 플라이타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일단은 맨시티가 노리치 상대로 뭐 강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과거 기록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맨시티가 홈일 때는 노리치 상대로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과거 기록이긴 합니다. 일단 이 경기도 투표율 1위 경기여서 일단 맨시티가 지난 경기 페란 토레스를 좀 제로톱으로 좀 앞세우긴 했었죠. 근데 제수스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제수스를 뭐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맨시티가 공격수와의 계속 링크가 뭐 블라우비치나 뭐 케인이나 이런 선수들과 링크가 계속 영입설이 계속 돌고 있죠. 그만큼 지금 맨시티에게 있어서 공격수가 좀 중요해 보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좀 답답한 이런 공격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상대가 일단 노리치죠. 노리치의 수비를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이 맨시티가 데브라이너 선수가 이 결장 예정은 아니기 때문에 데브라이너가 후반전에 한 45분이라도 소화를 한다면 노리치의 수비 정도는 충분히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더 이상의 설명 필요 없이 맨시티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와포드의 경기고요. 브라이튼은 웰백과 램프티가 결장 예정이고 와퍼드 같은 경우엔 킹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페드로가 결장 예정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좀 많았었던 전적이 있겠고요. 브라이튼이 홈일 때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들이 조금 과거 기록이긴 합니다. 일단 브라이튼이 저는 경기력은 훨씬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포드가 지난 경기 때 뭐 나빴던 모습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이 브라이튼과의 경기력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와포드가 사르 선수를 활용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공격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브라이튼 역시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충분히 해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브라이튼이 공간이 많긴 하지만 이 브라이튼의 이 결정력은 아쉬워도 전체적인 경기력, 활동량, 압박 이런 부분에서 와포드를 상대로 홈에서 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튼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브라이튼이 결정력이 좋지 않고 그리고 이런 공간이 좀 많은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와포드가 무승부까지는 좀 이변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의 배당이 왜 이렇게 낮나라는 생각에 있어서 이 경기를 승으로 가져가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많긴 했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브라이튼의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서울대 포항의 경기고요.
서울은 주중에 리그 경기가 있었죠. 2연패를 하고 있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적었었던 모습들, 그리고 서울이 홈일 때는 포항 상대로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초안 때는 이 경기를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승무패가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무승부가 적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리고 이변이라면 서울의 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를 단통으로 가져가신다면 지금 서울이 주중 경기 때 리그 경기도 있었다라는 체력적인 부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경기가 완전히 나빴다라는 모습은 아닙니다. 경기에서의 분명히 약간의 로테이션을 좀 가동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서울이 이런 찬스들을 만들어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은 그런 서울의 결정력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항은 지난 주말 때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죠. 뭐 이승모 선수를 활용한 이 제로톱을 좀 활용하면서 약간의 해법을 지금 없는 선수들, 이적한 선수들이나 부상자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좀 해법을 찾았고, 이 긍정적인 부분들은 임상엽도 이제 복귀를 했고, 그 전에 이제 크베시치나 팔라시오스도 복귀를 했었었죠. 지금 부상자들이 어느 정도 복귀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항의 전력도 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추천을 드린다면 단통이라면 서울의 패를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이 K리그 특성상 이런 경기 때 아예 그냥 완전한 역배가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변이라면 저는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방향으로 서울이 이긴다는 그림이 사실 지금 두 팀의 경기력이 있어서, 그리고 이 체력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서울이 주중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이 맞지만, 저는 K리그 특성상 승까지도 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승패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울산 대 수원 삼성의 경기고요. 울산은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 5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울산이 수원 삼성 상대로 강했었고요. 그리고 울산이 홈일 때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울산이 수원삼성 상대로 최근에 이 홈에서의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지만 3연무까지 가기에는 지금 수원삼성의 경기력도 좋지 않고 전체적인 이런 모습들, 흐름 모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생각보다는 울산의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된 부분이 약간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경기력에서는 수원삼성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역시 더 이상의 설명 필요 없이 울산의 단통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맨유의 경기고요. 사우스햄튼은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맨유 같은 경우에는 바란과 카바니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레시포드 그리고 텔레스, 바이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그리고 맨유가 원정에서 12승 7무로 원정에서의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사우스햄튼이 맨유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최근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뭐 사실 이 경기도 의심이 좀 되긴 합니다. 왜냐면 사우스햄튼이 홈에서 나쁘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점과 지난 경기 때 압박으로 이제 볼을 탈취하고 해나가는 그런 역습들, 사우스햄튼의 스타일이 바뀌지 않았고 이 잉스의 대체자로 영입됐던 암스트롱이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를 이변을 봐야 되나,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맨유가 원정에서의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난 시즌 원정에서의 패배가 없었죠. 하지만 이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관중으로 진행됐었던 경기들이 많다라는 점에 있어서 홈에서의 이점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맨유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 많이 몰려서 맨유를 그다지 믿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에 이변을 고려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맨유가 지난 경기 때 보여줬었던 모습들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 의심을 했다라는 게 민망할 정도로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포그바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고, 그린우드도 나쁘진 않았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우스햄튼의 수비적인 모습들, 뒷공간이나 측면의 모습들, 수비적으로 사우스햄튼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이번 경기도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래의 성격대로 좀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라인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맨유가 그런 공간들을 리즈 상대로 잘 노렸었던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를 의심하지 않고 그냥 정배당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울버햄튼은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볼리와 카스토로 그리고 네토, 포덴세가 결장 예정입니다. 토트넘은 케인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세세뇽과 은돔벨레가 결장 예정입니다. 원정에서의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경기는 초반 때는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토트넘 쪽으로 좀 투표율이 많이 몰렸고요. 하지만 배당이 좀 높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울버햄튼이 지난 경기 때 보여줬었던 트링캉의 모습이 좀 나쁘지 않았었고 역습도 굉장히 좀 좋았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토트넘 상대로 좀 라인을 내리고 좀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이 케인이 만약에 출전을 하지 않는다면 뭐 또 이 손흥민이 또 톱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손흥민의 장점 이런 슈팅 한 방과 그리고 이런 역습에서의 좋은 모습들, 침투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울버햄튼이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잘 알고 있고 라인을 좀 내려서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케인이 없이 그것을 뚫어내기에는 조금 토트넘의 전력으로 역부족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 때문에 이변을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최종 때는 이 좀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 울버햄튼이 그런 공격을 좀 막아내고 역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저는 울버햄튼 역시 지난 경기 때의 모습이라면 좀 이변으로 좀 득점을 만들어내고 토트넘의 라인을 더 올리게 됐었을 때 그것을 또 추가 득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경기는 선제 득점을 하는 팀이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승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첼시의 경기고요. 아스날은 토마스 파티 그리고 은케티아, 오바메양, 라카제트가 결장 예정이고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혜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루카쿠와 캉테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상은 무승부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첼시는 또 원정에서의 좋은 전적을 지난 시즌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최근에 5경기만 놓고 본다면 아스날이 첼시 상대로 좀 괜찮았었던 전적을 좀 보여주고 있고 첼시의 배당이 좀 생각보다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첼시 쪽으로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리지 않은 부분들 이 경기는 제가 초반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변이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거를 찾지 못해서 일단은 아스날 단통 패를 가져갔었죠. 근데 이런 그 이변의 느낌이 들고 말씀드렸던 배당이 높다라는 부분과 투표율이 많이 몰리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의 아스날이 최근에 첼시 상대로 좋았었던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스날이 이기기에는 파티나 은케티아나 뭐 오바메양, 라카제트 뭐 이런 주축 자원들의 이탈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첼시가 2명 퇴장 당하지 않는 이상 이기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아스날이 그래도 역습 한 방은 좀 보여주고 있고 첼시가 만약에 루카쿠가 출전하지 못한다면 좀 이 베르너만으로는 좀 답답한 이런 결정력을 좀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서 이 경기는 뭐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아스날의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그다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만약에 단통으로 가신다면 아스날의 패를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토요일 새벽에 풀백과 독식픽 그리고 프로토 베팅 내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